앞에서 봤듯이 최근 조선일보 등 족벌신문들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 사이에 언론관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발간된 주간조선 4월 18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간조선의 노무현 재산 관련 보도. 과장한 면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진실. 91년 주간조선 기사 관련 노무현 명예훼손 소송.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실. 이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당시 주간조선 기자는 당시 재판에 대해 1심에서 패한 후 항소를 했다. 그러나 노 후보 측에서 화해하자는 연락이 와 화해를 하게 됐다. 그래서 노 후보가 소를 취하해 이 민사소송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며 승소했다는 노 후보 측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 조선일보 사면 좌측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가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91년 노무현 재산 소송, 조선일보가 화해 제의. 그러나 당시 화해는 조선일보사가 노 후보 측의 제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정정보도가 실린 지면의 바로 옆면인 오면 하단에는 이 정정보도의 원인이 된 주간조선 광고가 5단 통으로 크게 실렸습니다. 문제가 된 주간조선의 내용은 지난 91년 10월 6일자 주간조선에 실린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 노무현 의원 쪽에서 주간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을 다시 보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한 달 전에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이미 그 전문이 실려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재산가인가? 주간조선 92년 보도 판결문 전문. 1심 판단.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오보였다고 정정보도를 해놓고선 또 한쪽에서는 그 잘못된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버젓이 광고하는 조선일보의 이중적 모습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영부인께서 청와대 내 야당 것을 많이 하십니까? 보지 말라고 해도 꼭 보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꼭 그 조선일보를 첫 번째로 보내요. 거기 그냥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저 수능틀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공정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할 자료들을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잘 보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담합하는 이와 같은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지. 역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실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입니다. 1차 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2차 개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에서는 기자실이 다시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 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 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정리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제2차 브리핑 제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언론 자유, 언론 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의 껍질을 버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언론 자유가 기자실에 있습니까? 유신 시절, 50 시절은 기자실 전성 시대였습니다. 그 기자실에 언론 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제와 유착과 부당한 이익이 있었을 뿐 아닙니까? 정말 기자실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까? 알 권리는 기자실의 관급 정보 받아쓰기,
귀동량에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찾아서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입처 기자실은 경쟁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입처 제도는 편견과 유착의 근원이 되고 기사를 획일화하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좋은 기사, 나만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출입처 바깥으로 나가서 발로 뛰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